들어가며 인생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직장 동료였던 이 씨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보고 문자였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으니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나 고민이 들었다. 아내에게 의견을 물으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이 금방 보내고 가지 마. 당신이 거기 가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니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내의 말이 신경 쓰였다. 결국 조이 금방 보내고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MT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은퇴 후에도 성의를 다해 경조사에 참석했지만 막상 가보면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고 친했던 후배들조차 어쩐지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예전에는 반가워하며 다가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대할 때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후의 삶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멀리 가야 할 사람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려 한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만 들 뿐이다. 노년의 지혜란 흐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란다. 은퇴 후 경조사는 인간관계를 시험하는 작대가 된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예전 동료들의 경조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다. 누군가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장례식이 있으면 조문을 갔다. 처음에는 그래도 직전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동료들은 딱히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 사람 왜 왔지? 하는 표정들이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 후배들은 예의상 몇 마디 나누다가 곧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씨는 결국 혼자 밥을 먹고 돌아와야 했다. 한 번은 후배의 결혼식이 갔다가 정말 불편한 경험을 했다. 신혼집 축의금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는데 옆에서 한 후배가 김 과장님 오셨네요 하더니 예민한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났다. 예전에는 김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하며 반겨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어디에 앉혀야 할지 난감해하는 눈치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니었다. 회사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회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것이었다. 후배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관심사는 승진, 프로젝트, 회식 같은 것들이었다. 은퇴한 나는 이제 그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도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니 나도 불편하고 그들도 어색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일회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거리를 확인하는 작대다. 은퇴 후에도 자주 초대받는다면 여전히 내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았거나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가 끊겼다는 신호다. 이제는 과거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야 할 때다. 노년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노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보다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예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라고 묻자 한 후배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뭐, 괜찮아요. 그러자 다른 후배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과장님, 요즘 회사 일 있고 편히 지내셔야죠. 이제 자유로운 몸이신데.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후배들은 악의 없이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다. 자신은 여전히 이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배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지만 갈수록 대화가 겉돌았다. 회사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후배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다. 박 씨는 깨달았다.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겠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1.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다. 그러나 이구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쏟아내며 다른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아간다. 김 할머니는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오랜 친구였던 이 할머니와 점점 연락을 줄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다? 우리 애는 효자가 아니야?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어. 옆집 누구는 얼마 전에 큰 병 걸렸다더라. 우리도 건강 조심해야 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쭉 빠졌다. 처음엔 위로하고 공감해주려 했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듣다 보니 오히려 본인도 우울해졌다. 결국 김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다. 노후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내 인생도 불행해질 뿐이다. 2.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노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잘 지내시죠? 그런데 부탁 하나만. 은퇴 후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대부분 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인맥을 이용해 무언가를 부탁한다. 자기 사업에 투자를 달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 박 사장은 70세가 넘어서야 후배를 했다. 은퇴 후에도 후배들에게 연락이 오면 항상 도와주려고 했다. 어떤 후배는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자녀 취업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매번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부탁할 일이 없으면 마치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처럼 변했다. 그때 그는 후회했다. 나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만 남겨놔야겠다. 노후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3.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우울해진다. 과거의 영광은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명예와 권위를 붙잡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곱씹으며 현실을 부정한다. 정과자는 한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외롭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항상 자신의 전성기 시절 이야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은 그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훈수를 두었고 옛날에는 이랬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후배들은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점점 그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정 과장은 깨달았다. 내가 과거에 집착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있었구나. 노년이 행복하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마무리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는 뜻이다. 노후에는 억지로 과거의 인연에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 오래된 친구였던 김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은퇴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동일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이면 부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오늘도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하며 항상 미소를 지었다. 반면 이 할아버지는 매일 한숨을 쉬며 살았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옛날이 더 좋았어. 그는 과거를 붙잡고 현실에 불평했다.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며 분노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정치 이야기나 불만을 늘어놓으며 부정적인 말만 했다. 두 사람은 같은 나이였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졌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를 함께 배워보자. 1.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삶. 불행한 사람들은 늘 과거를 붙잡고 산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한참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강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붓을 들고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색칠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술대회에서 작은 상을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올 줄은 몰랐어.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을 즐길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다. 2.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사람. 많은 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 속에서 산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늘 걱정이 많았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혹시라도 병이 발견될까 걱정했고 은행 잔고를 보며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 자녀들이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혹시 내가 진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는 친구도 있었다. 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병이 생기면 치료하면 되고 돈이 부족하면 아껴 쓰면 되지.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는 현재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웃으며 살았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신나게 놀아주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하루하루를 즐겼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이다. 3.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노후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다. 옛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함께 하다가 의견 차이로 갈라선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그 친구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다. 친구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많이 속상했지? 나도 미안했어. 그 순간 옛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로 다시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결국 뜨거운 돌에 대는 것은 자신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이다. 4.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노후의 행복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할머니는 원래 TV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만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노인대학에 등록했다. 거기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배우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말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진다. 그러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이다. 5.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젊을 땐 바쁘게 살면서 이런 여유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이 작은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 행복한 사람들은 비싼 차, 큰 집, 많은 돈이 아니라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햇살 좋은 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웃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마무리 행복한 노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사람을 용서하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참석한 박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을 쉬며 돌아왔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즐겁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다. 어떤 친구는 자랑만 늘어놓았고 어떤 친구는 세상이 엉망이라며 불평만 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맞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괜히 갔다 왔어. 시간 반 남기인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해.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듯 인생에서도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은 무엇일까? 1.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되어왔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질 뿐이다. 이 할머니는 평생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그러나 70대가 넘으면서 점점 피곤해졌다. 어느 날 모임에서 내 남의 흉을 보고 불평만 하는 친구와 만났다. 그날도 친구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며 한숨을 쉬었고 우리 나이에 뭐 해봐야 소용없어라고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 할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말 속에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 후로 그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만 어울리기로 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연락이 줄었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은퇴 후 연락이 뜸해지는 친구들이 많아진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이 점점 답장을 늦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관계라면 이건 진짜 친구가 아니었나?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붙잡고 있었구나. 노후에는 연락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것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찾아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그것은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지고 소중한 관계가 남는 과정일 뿐이다. 3. 인간관계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집안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을 가득 채우면 공간이 답답해지고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마음이 피곤해진다. 김할머니는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재청소를 했다. 옷장 속에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 옷들처럼 내 삶에서도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닐까? 그녀는 한밤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떠올렸다.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친구,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남의 말만 듣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그날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만 하던 관계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다. 집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듯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4.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노후에는 나를 위해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할아버지는 원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누구든 도움을 청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말했고 결국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피곤해졌다. 한 번은 후배가 형님, 저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다. 시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거절하면 서운해할 텐데. 그런데 이걸 꼭 해줘야 하나? 며칠 고민 끝에 그는 처음으로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더 편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노후에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지혜다.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이 남에게 휘둘리게 된다. 이제는 예스보다 노를 더 자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5. 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할머니는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이 시간을 내가 더 행복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나갔던 모임 대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요가 수업을 등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억지로 만나던 사람들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내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말자. 그 시간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마무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져라. 불교에서는 모삼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인연은 남고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용기를 가지자.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가? 혹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란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라. 박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위해, 은퇴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 돌아보니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즐겨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왔기에 나를 위한 삶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연대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이후 박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갔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은 별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법,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1. 남을 위해 사는 삶은 이제 그만하라. 불교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나이 들어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주들한테 더 헌신해야 할까? 내가 이 모임을 빠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결국 나를 희생하게 만든다. 시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보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손주들을 돌봐주는 시간을 줄이고 그림을 비우러 다녔다. 친구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거절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라.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 무능하게 보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뭘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내가 기타를 배운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기타를 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한다. 3. 나를 위한 돈을 쓰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왔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손주 용돈.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돈을 모아왔다. 그러나 80세가 된 지금 그는 후회했다. 내가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떠나게 될지도 몰라. 그는 그때부터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자. 그는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났고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사 먹었다. 평생 가고 싶었던 콘서트에도 가고 왔다. 돈은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순간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삶을 즐기는 방법이다. 4.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다. 진 할머니는 원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모임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우연히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았어. 노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해야 한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5. 삶을 가볍게 살아라.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이제는 무겁게 살 필요가 없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 된다. 시할아버지는 늘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었다고 불평하며 살았다. 하지만 75세가 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아니야. 나는 오늘도 건강하게 숨쉬고 있고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갔다. 삶을 가볍게 살수록 행복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마무리.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하겠느냐?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나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가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혹시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란다. 함께 이야기하며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자.